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국시대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포함해서 사국시대인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삼국시대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가야까지 포함해서 사국시대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고요. 지난주에 이제 북부여를 공부했고 북부여에 이어서 사국시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시작을 하면 이제 초반에 국통맥하고 한동국의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 사국 각각의 국가별 건국 과정과 그다음에 국가별 어떤 특징들이 있고 왜곡된 역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천년 한민족사의 국통맥은 뭐 이렇게 다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면서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이 잘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앞 시간에 계속적으로 공부했던 게 이 국통맥 위주로 시즌 1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배달 고조선까지 공부를 했고 삼성조 시대죠. 바로 지난 앞 시간에 북부여 열국시대를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 열국시대 이후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포함한 사국시대를 공부해 볼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남북국 시대를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그 한단고기 원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아시다시피 한단고기는 총 5권의 서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삼성기 상하권과 당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각각의 저자들이 표시되어 있고 오늘은 그 태백일사 중에서도 이 고구려국 본기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한단고기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이 태백일사 중에서도 이 앞부분의 삼신오제 본기부터 소도경전 본원은 굉장히 한단고기의 우리 민족사의 정신사와 원형문화, 신경문화 등이 굉장히 깊이 있게 서술되어 있어서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있고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교육을 공부를 해보면 좋기 때문에 시즌 2에서 전문 교육위원님의 강의가 별도로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구려국 본기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사국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백일사 고구려국 본기 이제 원전을 보시면 목차가 꽤 많은데 이 원문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 노란색 표시를 한 부분 각각 사국의 건국 과정 위주로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인물들이 주요 인물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 고구려국 본기의 주된 내용은 사실 동부가 이제 대통령을 위협하는 그 달성을 하는 그런 과정과 그다음에 다물 정신의 실현을 좀 큰 맥락으로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다물 정신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옛 고조선의 그런 광활한 영토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이 실현되는 과정이 고구려국 본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신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앞 시간에 그 북부의 혈통을 알아봤는데 앞에 강사님께서 워낙 심플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삼국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조선의 이제 삼성조 시대, 제3왕조 시대죠. 그 44세부터 대부여로 국호를 고치고 마지막 47세 고열가 당군이 이제 당군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산으로 입상을 하면서 그 오가의 공화정 정치가 진행이 될 때 해모수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이 대부여를 계승을 하게 되고 그 해모수가 아주 국호를 북부여로 고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모슬이 고에서 고우르까지 사세가 이어지고 고우르 당군 때 이제 중국 한무제가 침입을 해오는 바람에 굉장히 나라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고두막한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구국의 영웅 역할로서 이 나라를 구해내죠. 그러면서 이 4세가 이어온 전기 북부여 시대를 이어서 후기 북부여를 열게 되고 그래서 고우르 당군의 아우 헤브루를 이제 물러 쫓아내게 되고 이 헤브루가 이제 가서번 지역으로 가서 동부여를 열게 됩니다. 동부여. 그래서 금화대소로 이어지고 그래서 고두막 당군이 5세 당군 그다음에 고무서 당군이 이어지게 되고 이러는 과정에 이제 드디어 이제 고구려 시조 주몽이 나타나게 되는데 주몽은 이 해모수 당군의 차남 고진이죠. 고진의
또 손자 고모수 불리지라고 하는 인물이 그 사암록의 유아 부인을 만나서 이제 고주몽을 낳게 됩니다. 고주몽을 낳게 돼서 이게 바로 이제 고구려 시조 고주몽이 되고, 그다음에 첫째 부인 예시 부인의 아들이 유리입니다. 이게 2대 고구려 왕 유리 열째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주몽이 후기 북부여에 이제 고모서 당군이 후사가 없습니다. 후사가 없어서 이제 사위로 들어가게 되는데, 고모서 당군의 딸 소선호죠. 소선호가 이제 고주몽이 소선호와 결혼을 해서 비류와 온조를 낳고, 그래서 온조가 이 백제의 시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라의 시작은 이 고두막 당군의 딸 파소라는 인물이 박혁거세를 낳아서 이 신라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국의 시조는 모두 이 북부의 혈통에서 나왔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 역사서 삼국사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서술이 안 돼 있는 게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단군 조선의 정통을 계승하는 한 형제국입니다. 북부여를 뿌리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북부여 우리 역사 잃어버린 고리를 통해서 삼국의 시작을 좀 정리를 했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고구려 시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환단고기 원전을 좀 살펴볼 텐데요. 페이지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고구려국 본기의 첫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으로 설명드렸던 부분에 원전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지선이 출자 해모수 하시니 해모수지 모향이 엽기지하라. 고구려의 이제 선조가 해모수에서 출발을 했고, 해모수의 고향이 또한 그곳이다, 고구려 땅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조대기의 왈, 해모수는 종천 이강하사. 이 조대기라는 거는 고려에 귀한 발해인이 비장하던 사사 가운데 하나인데, 조선 세조 때 이 조대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20여 정의 비기 중에 하나고, 그래서 해모수는 종천 이강하사, 해모수가 하늘을 따라서 내려오셔서 상거우 웅심산이라가 기병어 부여고도 하시고, 그러니까 일찍이 웅심산에 사셨고 부여고도에서 기병을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여고도라고 하는 거는 그 대각산 아서달 지금의 장춘을 얘기를 하고요. 위중소추하야 수입국 칭왕하시니 시위 부여 시조야 신이라. 그러니까 무리가 추대를 해서 드디어 이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셨으니 바로 부여의 시조라, 이렇게 원문에 나오고 있죠. 다음으로 이제 그 북부의 국통을 계승한 고주몽, 고추모라고 얘기를 하죠. 해모수의 현선입니다. 그래서 고리군왕 고진은 해모수지 이자야오. 그러니까 고리군왕의 고진이라는 인물이 해모수의 둘째 아들이라는 얘기죠. 옥조후 불리지는 고진지 소냐니 개 이토 정만공으로 득동야라. 그러니까 옥조 제후로 있는, 옥저란 나라의 제후로 있는 불리지라는 인물은 또 고진의 손자죠. 모두 여기서 만이라는 건 위만을 얘기하죠. 위만을 얘기를 하고, 적 위만을 토벌한 공으로 이제 봉토를 얻게 되죠. 얻느니라. 그래서 불리지가 상과 서암록이라가 우하백녀 유아하야. 그러니까 불리지가 서암록을 지나다가 우연히 이제 하백의 딸 유아 부인을 만나서 열이 취지하고 생고주몽하니, 그러니까 기뻐하여 취하고 장가 들어서 고주몽을 낳으니 시즉 이민 5월 5일야오. 이때가 이민년 5월 5일이라는 얘기죠. 내 한주 불능 원봉 2년, 한나라 때 시기로 봤을 때는 불능 원봉 2년이라는 시기고, 불리지가 풍하고 유아 솔주몽하여, 그러니까 불리지가 이제 붕어하고 유아 부인이 이제 주몽을 데리고 귀우 웅심산하니 금설한여라. 웅심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의 이제 설안 길림성의 설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간단히 표시를 해주면, 해모수 둘째 아들 고진, 그다음에 손자가 불리지, 유아분을 만나서 고주몽을 낳게 되는 이 해모수의 4대 손이죠. 그렇게 표시를 해볼 수 있고, 기장의 주유 사방하실 때택 가서버니 거지러니, 나중에 이제 주유 사방할 때
유아부인하고 주몽이 이제 가서번을 택해서 사시니, 가서번은 동부여가 있는 곳이죠. 이제 동부여로 가서 선어관가하사 위목마시라, 미기의 위 관가 소기하사, 그러니까 관으로부터 이제 선택을 받아서 말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관가의 이게 기피 대상 미움을 사게 되는 거죠. 워낙 탁월한 인물이니까. 우리 고주몽 드라마를 통해서도 이제 금화와 대소의 그 시기 질투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 오이 말이 협보로 도지 졸본하시니, 오이 말이 협보와 함께 도망가서 졸본에 이르시니 적의 부여왕이 무사라. 여기 부여왕은 이제 북부여의 왕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군 고무서 당군이 이제 후사가 없어서 주몽이 수위 왕소로 입승 대통하시니, 시위 고구려 시조야시니, 주몽이 드디어 이제 왕의 사위가 돼서 대통을 이제 계승을 하시니 바로 고구려 시조야라, 이렇게 나오죠. 원문을 간단히 살펴봤고, 그래서 지도를 간단히 좀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아부인이 고주망 웅심산에서 가서본 동부여 지역으로 가서 이제 졸본으로 다시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 이제 북부여의 당군이 되면서 눌견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대 유리열제 때 이제 국내성, 고구려의 가장 긴 이제 수도 국내성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 거를 이제 지형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다시 요약을 드리면, 고준봉의 건국 과정은 BC 58년에 고무서 당군의 사위가 돼서 북부여를 계승을 했고, 37년에 드디어 이제 고구려로 국호를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당고기 당군세기 편에도 고구려 내 해무수지 생양이야라고 나오는데, 고구려는 해무수께서 태어난 고향 이름이다. 그리고 고 역칭 고구려야. 그러므로 북부여를 또한 고구려라고 불렀다. 이렇게 고구려라는 지명이지만 곧 나라 이름이면서 북부여라고도 칭했던 그런 당군세계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삼국사기에는 이 왜곡을 좀 시켜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좀 살펴보면, 이 굉장히 중요한 혈통을 좀 제대로 서술을 하지 못하죠. 원타발의 딸 소선호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선호가 우태에게 시집가서 두 아들 비려 언제를 낳았다. 굉장히 심한 왜곡이죠. 백제의 시조를 고구려와 단절시키려는 그런 왜곡을 시켜놓은 거고, 이 삼국사기 백제봉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자국 고구려를 비하하고 모독하는 결과를 초래를 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이제 수당 대국에 감히 대든 건방진 나라로 폄하를 하게 되고, 발해 대중국이죠. 역사는 전혀 기록하지 않게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신라를 정통으로 놓기 위한 신라사 중심의 역사서가 이제 삼국사기고, 김부식이지 않습니까? 김부식은 신라 이제 귀족 혈통의 후손이고, 중화사관 사대주의 사관에 좀 물든 인물이라서 이렇게 왜곡이 돼 있고, 또 왜곡된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광개토 태왕의 몇 세인지에 대해서 왜곡이 되어 있는데, 삼국사기를 보면 이제 고구려 세성 계보도를 설명을 하면서 고주몽 성제, 유리명 성제에 오면서 13세를 광개토 태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는 이제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걸 세라고 얘기를 하죠. 임금의 순서로는 이제 19대 태왕이고 광개토 대왕이고, 그러면 어떻게 왜곡되는지 그 진실은 뭐냐? 바로 광개토 태왕의 비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바로 광개토 태왕 비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사진은 제가 2006년도에 중국 지반시에 고구려 유적 답사를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광개토 태왕 비문의 정식 명칭은 사실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비라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를 굉장히 넓히시고 백성을 편안히 한 왕 중의 왕, 그런 뜻이죠. 그래서 유리관으로 씌워놔서 좀 굉장히 이상한 느낌도 있었고, 여기는 이제 호태왕릉입니다. 호태왕릉 안으로 이제 사람이 막 드나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광개토 태왕비 실제 모습이고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웅장하고
정말 그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비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6.39m 높이라고 하고 아파트 한 3층 높이 정도 되는 높이고 앞에 돈을 이렇게 떨어뜨린 모습이 참 보기 좋지 않았는데 위쪽 제일 위쪽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지반시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이런 이제 1909년도에 호태왕비를 찍었다는 사진인데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태왕비의 4개 면에 다 글자가 새겨져 있죠. 1770여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태왕비는 이제 주요 내용이 뭐 다 아시겠지만 고구려 건국 과정과 그다음에 광개토 태왕의 정복 전쟁 등이 없죠. 그다음에 묘를 어떻게 누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주로 적혀 있고 그래서 원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한쪽 면의 전부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글씨가 작아서 이렇게 잘라서 확대를 해놓은 그림이고요. 주요 내용을 좀 색깔 표시를 했는데요. 초안부를 좀 살펴보면 유석, 시조, 추모왕지, 창기야. 그래서 생각건대 우리 시조 추모왕께서 고구려를 창건하셨다. 출자 북부여. 여기도 이제 북부에서 출발을 시작이 되셨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고 천재지자모, 하백녀랑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천재의 아들이다. 천재 하늘의 임금, 상제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어머니는 유아 하백의 딸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요 표현 중에 이제 이도여치라는 부분, 도로서 이제 다스린다. 그다음에 이구등조, 그러니까 18세 이제 임금이 되시고 영락태왕이라는 단어도 보입니다. 이게 광개토 태왕의 연호죠. 영락.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이쪽 부분에 가서 이제 한지 17세손, 북강산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환지 17세손이 의미가 바로 이제 아버지 광개토 태왕은 원 시조로부터 17세손이다. 이렇게 비문에 명확히 적어 놓음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는 13세라고 기술을 하는 것을 보면 참 모르고 그랬는지 아니면 알고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를 우리가 보통 전체 시기를 700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이제 역사죠. 학교 교과서에서 BC 37년에 아까 시작됐다고 말씀드렸고 668년에 망했다. 이 연도는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머릿속에 각인된 고구려에서 하는 700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900년 설이 중국 사세에 나타납니다. 뭐냐면 당나라 때 그 삼국사기에 보면 당나라 때 그 시어사 강원충이라는 인물이 당 고종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고구려 역사 비밀이라 그래서 이게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도 나오고 신당서 열전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원문을 보시면 900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고구려 비기에 고구려가 900년이 못 되어 80대장에게 멸망한다고 하였는데 고씨가 한나라 때부터 나라가 있은지 900년이 되고 이렇게 당나라 쪽에서는 오히려 900년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는 이제 700년이 아니고 900년이라고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고구려 역사의 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고주몽 때부터 시작된 동고구려 앞에 해모수 때부터 시작된 북부여를 원고구려라고 볼 수 있어서 이렇게 900년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고구려를 이은 대진국도 초반에는 후고구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상이 후고구려라는 명칭을 써서 이거는 고구려 역사의 맥을 이은 나라고 나중에 이제 이름을 대진으로 바꾸긴 했지만 그래서 고구려 역사는 900년, 뭐 250년에서 1000년 이상의 1200년 가까이 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본기 원문 내용에서 광개토 열제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광개토경 호태왕은 융공성덕이 타궐 배광하사 그러니까 공이 융성한 공덕과 성스러운 덕이 다른 모든 왕들보다도 탁월하다 이런 의미죠. 사해진의 함칙 열제. 세상에서 다들 이제 열제라고 하면 이제 위대한 황제를 얘기를 합니다.
열제라 그다음에 년 18회 등극 후 광명전 하시니 예진 천학하시고, 그러니까 18세 광명전에 이제 등극을 하시고 예진 천학. 여기서 천학은 이제 당군 조선 때부터 내려온 그 어화가를 얘기를 합니다. 예로서 이제 어화가 천학을 연주를 하게 하셨고, 매어 임진의 사졸로 가 차어지가 하사 이조 사기하시고, 그러니까 전쟁에 임하실 때마다 병사들로 하여금 어화가를 부르게 하심으로써 이제 사기를 높이시고, 순기지 마리산하사 등 참성단하사, 그러니까 말 타고 순행하여 마리산에 이르시어 참성단에 오르셔서 친제 삼신하실세 여경 천학하신다. 그러니까 친히 이제 삼신께 제사를 올리고 여기서도 이제 천학을 쓰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또 장수왕이 워낙 또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장수왕 때 이제 중국 양자강 남쪽까지 지배를 한 내용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앞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수 홍제 호태 열제는 개원 건응하사 인의 치국하시고, 장수왕 열제는 이제 연호를 건응으로 바꾸시고 인의로서 나라를 다스리시고 회척 강호하시니 웅진강 이북이 소가 영토를 넓히시고 개척하시어 웅진강 이북이 이제 고구려의 귀속이 되었다, 이런 의미죠. 북연 시리 제국이 개입 서조건이요. 북연하고 시리 여러 나라들이 서조건이요. 좀 어려운 단어던데 이제 우리 형제 족속에 편입되었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개입 서조건이요. 그다음에 우여 신라 매금과 백제와라. 그때는 신라를 매금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백제도 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장수왕릉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봤고, 이거는 이제 장수왕릉의 실제 장수왕릉이죠. 굉장히 웅장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여기도 막 드나드는 그런 모습이 좀 보기 좋지는 않았고, 이제 그 고구려 유적의 대부분 거의 모든 곳에 이렇게 중국 쪽에서 이런 걸 비석을 세워놨더라고요.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전국 중점 문물 보호단위, 아래쪽에는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의 이름으로 이런 문화 유적을, 고구려 유적들을 이 유네스코에 이렇게 등재를 해놓는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참 참담한 그런 느낌까지 좀 들었습니다. 현재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부분을 좀 느꼈고, 그래서 이 장수왕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지도로 이제 고구려 통치 영역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부분이 이제 최대 강력입니다. 이렇게 뭐 천산부터 해서 이쪽 삼이산, 그다음에 중국의 이 동부까지 다 이렇게 옛 고조선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한 지형을 볼 수 있고, 이제 이건 전성기 때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고구려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주몽과 태양사신기가 있었잖아요. 주몽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태양사신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 드라마를 통해서 저는 이제 본방까지 사수해 가면서 봤던 그 드라마 중에서 한 2분간 좀 영상을 한번 보면서 그 백제를 침공하는 그런 과정인데 굉장히 스토리도 괜찮고 화면도 정말 잘 구성을 한 송진아 작가의 작품이었는데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고구려 대왕께서 말씀하신다. 백제는 본래 고구려에서 비롯돼 나온 나라이니 형이 내미는 손을 잡은 자 누구나 형제로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에 성의 백성에게 이루노라. 이야, 이거 이거 칼이라고 하기엔 이거 참말로 미안한 것들이로구만. 성주의 장고에 있던 것은 원래 백성의 것이었으니 이제 다시 백성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백성 한 사람당 한 자루입니다. 움직이지 못해서 못
그쪽이 한섬이에요. 아니 그거 큰일 났잖아. 조심해. 그쪽이 아니고 엄마. 백성은 절대 해치지 마라. 어기는 놈은 그 자리에서 참수다. 백제군 중에 고구려의 병사가 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죽이지 않는다. 포로로 잡지도 않겠다. 무기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무혈입성이라고 나오는데 백제를 공격할 때도 무혈입성이 많았고 이제 중국 쪽으로 공격할 때도 중국 내륙까지 진격을 하면서 무혈입성을 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를 버리 이렇게 고구려가 그런 이제 고조선의 광역을 회복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제 훌륭한 그 인권도 많이 나왔지만 인물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고구려가 융성하게 된 정신적 배경이 저는 좀 이 부분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부분인데 뭐냐면 이제 고주몽 성제의 통치 영역 부분은 좀 생략을 했고 앞부분에 도원입니다. 유언이라는 내용인데 간단히 좀 살펴보면 이 고주몽 성제는 신교 문화를 대두통한 성인 제왕의 수준이 될 정도인 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종교 성자들의 가르침 못지않게 깊은 그 깨달음의 도통 경지가 보이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대변경의 왈 고주몽 성제가 조왈 천신이 조 만인 일상하사 금부삼진하신 조 만인 일상이라는 얘기는 이제 만인을 한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이제 삼진을 고루 부여하셨느니라 이런 의미인데 삼진이라는 거는 이 조물주가 인간 내면에 조물체 신성을 세 가지 참된 것을 그대로 부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삼진이라는 건 성명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시즌 2에서 태백에서 삼신 오제 봉기하고 소도경전 봉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질 예정인데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시의 인기대천 이 능립 어세하라 사람이 하늘을 대행을 해서 능히 세상에 설 수 있다. 황하국지선이 출자 북부여하사 위 천재지자호와 우리의 선조가 북부에서 나오셨고 이제 천재의 아들이다. 철이는 허정계율하여 영절사기하는 기심 안태하면 자여중인으로 사사득이라. 철인 슬기로운 사람은 이제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하고 계율을 지키면 영원히 삿된 기운을 끊고 그다음에 마음을 평안히 하면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매사에 이제 마땅히 올바르게 행동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게 우리 내면에 이런 그런 신성한 것이 깃들어 있고 삼진으로 우리가 수행을 이 철인처럼 잘 하면 얼마든지 그 신성한 가르친 대로 행하며 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삼진이라는 거는 이제 하늘의 삼신, 땅의 이제 삼한, 인간 몸속의 삼진으로 이런 우주 원형 문화, 삼수 문화로 좀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고구려는 정리가 됐고, 그다음 이제 백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원문을 또 살펴보면 이제 백제 시조와 건국 과정입니다. 앞부분에 초반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원문을 직접 보는 겁니다. 고주몽이 그러니까 소선호와 두 아들의 자립이라는 내용인데 고주몽이 제위시의 상언왈 약 적자 유리래며 당 공이 태자라 하야시는 고주몽이 이제 제위 때 항상 일찍 이제 했던 말씀이 적자인 첫째 아들이죠. 그 예시 부인하고 사이에 첫째 아들 유리가 오면 당연히 이제 태자로 봉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늘 소선호 6대 당군의 따님이죠. 소선호가 여장 분리 이자라 하야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이제 장차 이제 두 아들에게는 불리하다. 새 경인 3월에 인득문 패대지지 비물중하고 그러니까 경인년 3월에 사람한테 들었다. 패대의 지역이 비옥하고 물자가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남분지 진번지가 근해 벽지하니라 남쪽으로 이르러서 진안과 번안의 사이 지역이죠. 그러니까 바다와 가까운 그런 벽지라는 곳이죠. 그래서 지도로 보면 이쪽입니다. 이제 고구려 수도에서 이렇게
폐수 대해 지역, 그러니까 폐수 대수 지역을 폐대라고 앞에서 표현을 한 거고, 이 난하, 대릉하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소선호가 타기 후에 이제 미추홀로 들어와서 하남 위례성으로 옮기면서 백제 건국을 이제 건국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백제는 이렇게 이 한반도 남쪽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역사 고구려국 본기 내용이 좀 많아서 이제 그림으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서 진평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월 지역까지 중국의 동부 해안 쪽의 대부분을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됐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당군 번조선의 땅 지역을 거의 다 지배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내용이 고구려국 본기뿐만 아니라 이제 대륙백제를 언급한 역사서가 또 중국 역사서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 송서라든가 그다음에 남제서 남사, 소역의 양직공도 이 책 말고도 이제 몇 권이 더 있던데 그래서 분명히 이제 중국 사서에서조차도 대륙백제를 언급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백제 언급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부 중국의 역사서에는 백제가 요서에 진출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이렇게 아직도 논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 참 안타깝죠. 중학교 교과서에는 대륙백제 언급하는 교과서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대륙백제의 모습을 봤고 그래서 이 기간을 살펴보면 이제 8대 고위왕 때부터 27대 위덕왕까지 350년간 대륙백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달 당군 조선의 영토를 복원을 했고 또 하나 백제의 큰 특징이 바로 이 해양 제국으로 성장한 백제입니다. 백제가 실제 해외를 지배를 할 때 남노제라는 것을 운영을 했는데 남노제는 다들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22개 남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백제의 지방 행정 구역입니다. 중국 사서에도 등장을 하고 22개의 남노가 있었고 이 남노에는 왕자나 왕족을 파견해서 다스렸는데 백제 왕실이 이제 지방을 지배하는 근거지이고 그만큼 백제의 이제 국력이 강했음을 의미하고요. 중국 사서 양직공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KBS 역사전은 그날에 나왔던 내용인데 방금 백제의 설명 왕후제가 드렸던 내용이 존재했다는 것을 나오니까 증명하는 나중에 또 다른 흔적이 유튜브 검색하셔도 볼 중국 수 있고요. 역사박물관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제가 국호를 남부여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26대 성왕 때. 그래서 부여로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이제 정통의식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또 다른 큰 특징이 뭐냐면 이 좌현왕, 우현왕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대륙백제를 통치하면서 우현왕을 두었고 그다음에 남아토 정권을 통치하면서 좌현왕을 운영을 하면서 이 삼신 삼한문화에 의해서 백제를 통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송서 2만열전 백제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제 또한 이 고조선의 영토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통치를 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신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그 원문을 살펴보면 신라의 기원과 박혁거세의 이제 혈통입니다. 사로 시왕은 선도산 성모지자야라. 사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사로는 예전에 이제 신라를 사로라고도 칭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이제 시왕 이제 첫 임금이죠. 선도산 성모의 아들이다. 서계 유 부여 제실 진여 파소가 불구이잉하니 위인 소이하야. 그러니까 옛적에 그 부여의 제실 황실의 딸 파소가 있었는데 파소는 여기 황실이라고 하면 5세 고두막 당군의 딸이죠. 고두막 당군의 딸 파소가 지합이 없이 잉태를 해서 사람들의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자눈수로 도지 동옥저하고 우범주이 남하하야. 눈수로부터 이제 달아나서 동옥저에 이르러서 이제 배를 타고 남하를 하게 됩니다. 저지 진안 나을천, 진안의 나을천에 다다르니 그러니까 이때 시에 유 소벌돌이자 하야 문지하고 왕수양 어가르니 그러니까 소벌돌이라는 자가 있어서 이제 소벌돌이가 그거를 듣고 이제 가서 거두어서 이제 집에 데려와서 길렀으니
어휴, 이급년 13회 기억 숙성하여 유성덕이, 그러니까 13년, 그러니까 13살 때 이르러서 기억 숙성 이 단어도 굉장히 좀 어렵던데 총명하고 숙성하는 그 숙성에서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성덕이 있고 어시의 진한 육부가 공존하여 위 거세간 한. 그러니까 진한의 육부가 서로 이제 함께 받들어서 이제 거세간이 되시니, 거세간은 이제 신라 초기 임금의 호칭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차차웅, 이사금, 마리강 순서로 이제 임금의 명칭이 바뀌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입도 서라벌 하고 친국 진한이 여괄 사루라. 그러니까 서라벌의 도읍을 정하시고 나라를 진한이라 칭하고 또한 사루라고도 합니다. 여기 사루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신라의 기원을 살펴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친국 진한. 그래서 신라는 바로 진한이라는 겁니다. 고조선에 이제 진한 땅에 유민이 이주해 와서 만든 나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역사의 주체 정신과 우주 광명 문화의 주인 정신이 포함되어 있고, 신라 국호라는, 신라라는 이름이 변천되어 온 거를 살펴보면, 사대 탈해왕 때는 이제 시림, 계림 이런 명칭으로 사용되다가 기림왕 때 신라 국호가 사용되기 시작을 하고, 드디어 이제 22대 지증왕 때 여러 국호를 이제 신라로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 국호의 의미는 덕업일신, 망라사방, 덕업이 날로 새로워지고 천지광명이 이제 온천하를 덮어서 이런 의미가 이제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신라 또한 그 뿔에 대한 왜곡이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삼국사기 나타나고 두 가지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 중국 사서에서도 이걸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신라의 전신이 이 진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중국 사서에는 진시황제 진나라 때 사람들에서 만든 진국이다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국조 박혁거세의 어머니는 중국인이다 이런 어이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서와 양서에 이런 얘기가 나타납니다. 진서에 보면 동이열전이라는 곳에 보면 자언 진지망인 피역입함, 그러니까 진한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이제 진한에서 망명한 사람들이고 진의 부역을 피해서 한에 들어왔다, 피역입함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망온 이런 진나라 진으로부터 도망온 사람들이 이렇게 왜곡을 시켜놨고, 양서에는 진한 여괄 진함, 뭐 진시황이 진한이라고도 표현한다 이렇게 쓰면서 이 진한인고 명지왈 진한, 그러니까 진한을 진한이라고도 한다. 그들이 진나라 사람인 까닭에 나라 이름을 진한이라. 참 이거 없죠. 그래서 이 신라는 이제 박석김의 새 성씨에 의해서 이제 총 한 992년을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56명의 왕이 있었고, 그러면 이 김씨 왕조의 탄생을 좀 살펴보면, 이 김씨 왕조의 탄생은 휴도왕은 이제 북방의 훈족입니다. 훈족의 왕 후손인 김일제라는 인물과 김윤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김일제는 이제 신라 경주김씨 시조 김할지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일제를 통해서 김할지가 김씨 시조가 되고, 이런 내용들은 이 출처가 적혀 있는 이 역사서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뒤에서 설명드릴 가야 또한 이 김윤의 후손 김수로가 건국을 한 나라이고요. 그다음에 신라 김씨의 조상이 이제 그 30대 문무대왕 비문을 보면 투제천 지은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 투라는 거는 이제 김일제 부왕 훈족의 이제 휴도왕의 영지의 제후를 얘기를 합니다. 이쪽이 이제 오르도스 지역이고, 제후를 투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제천 지윤이잖아요.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흉노 왕조
김일제의 후손이다 이렇게 비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김씨 왕족은 북방민족의 후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중국 사세에서는 중국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방민족의 이제 문화를 살펴보면 가장 큰 게 이제 북방 유목 문화의 꽃은 바로 황금 문화입니다. 신라 금관은 워낙 유명을 하죠. 그래서 이 인류 원흥 문화와 우주 정신이 담겨 있는 이 신라 금관을 볼 수 있고, 또 하나 북방 유목 민족의 그 유물이 바로 이제 동복이라는 건데, 흉노의 동복과 그다음에 신라 김하상에 나타나는 이 동복이 굉장히 거의 뭐 동일합니다. 그래서 북방 유목 문화가 신라까지 전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야입니다. 가야. 가야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얘기하는 게 가야를 빼고 삼국시대지만 실제로는 엄연히 가야까지 포함이 되어야 맞는 삼국시대가 맞는 표현이고, 가야는 제일 늦게 생기긴 했지만 42년에 건국이 되었지만 삼국시대의 한 나라로서 한반도 남쪽의 이쪽 지역에 육가야가 시작이 되었고, 김해 쪽의 금관가야, 고령의 대가야, 상주의 고령가야, 성산가야, 아라가야, 소가 이렇게 육가야가 이쪽 지역에 분명히 있었고 대왕국으로까지 나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시조를 여기 다시 한번 아까 앞에 부분에 말씀드렸던 김해 김씨의 시조 김수로 왕이 가야의 시조이고, 가야 또한 이제 북방 민족인 거죠. 그래서 가야라는 나라의 문명사적 의미는 이게 북방 유라시아 대륙 문화의 후손이죠. 흉노의 왕손이고 김수로 왕이. 그래서 김수로 왕이 이제 그 남방 인도의 아유타국이라는 곳이 인도입니다. 지금의 인도고 허왕옥과 결혼을 해서 이제 바로 북방 문화와 남방 문화가 대융합을 하는 그런 가야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또한 이 북방 유목 민족이기 때문에 유목 문화의 지표물이라고 할 수 있는 동복이 대성동 29호분에서 유물이 발견이 됐고요. 이 동복 또한 이제 오르도스 내몽골 박물관에서 발견되고 부여에서도 나타나죠. 길림시 박물관에서. 그래서 가야까지 살펴봤고, 그다음에 뭐 오늘도 이제 우리 카톡방에서 얘기가 있었던 그 임나 관련해서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면, 임나 앨범 부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임나 앨범 부설이라고 하는 거는 왜 그 야마토 신공왕후가 369년에 가야를 점령하고 한반도 남부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해서 이제 지배했다고 하는 주장인데, 백제 가야는 야마토의 식민지다라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야가 곧 임나라 주장합니다. 또 사람들은 뭐 가야라 적고 임나라고 읽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일제 강점기 때 정한론의 뿌리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체계화를 하게 된 건데, 뭐 아시다시피 그 금서론 이마니시 류부터 해서 스다 소이치까지 이렇게 그 임나 일본 부서를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 식민사학자들, 강단사학자들이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임나 일본 부설은 그 일본의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여전히 지금 왜곡을 시킨 그 내용으로 싣고 있고 전혀 뭐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남북한 학계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남한의 강단 사학계에서는 총론은 임나 일본 부서를 극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강론을 들어가면 역시나 가야는 임나다 이렇게 주구장창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임나는 곧 가야다. 바로 일본 이제 구구파 주장과 완전 동일한 거죠. 그다음에 북한 역사학계는 오히려 이 임나 일본군 한 번도 없었다. 임나는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군국, 식민지라는 거죠. 군국설. 이게 사실은 맞는 표현이죠. 북한은 이제 민족 사관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군국설이 맞습니다. 또 오히려 그 최근 몇 년 전에 일본 NHK 공영방송에서도
그 임나 일본부의 수수께끼라 그래서 이제 역사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자료 화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 가야 시대 때 김해 대성동에서 나온 이 파형 동기를 비교를 하면서 일본 고분 시대 나온 이 동기와는 일본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이렇게 공영방송에서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나 일본부서를 주장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제 그 문화의 선진과 후진 차이를 볼 때 임나 일본부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국 본기에는 어떻게 이 임나가 나오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면서 특이한 내용 같은데 이제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고구려국 본기 제일 마지막 장에 구주 대마도는 본래 사만이 다스린 땅이라고 나오는데 단은 볼 수 없고 주요 단어만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임나자는 본래 대마도 서북 경계 지역이고 임나는 내 대마 전칭량 이게 대마도의 전체를 칭할 때 임나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대마도를 삼가라로 나눠 다스렸다라고 나오는데 고구려국 본기는 이제 임나는 바로 대마도다라는 그런 서술을 하고 있고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고 이 이미지로 정리된 내용인데 대마도의 모습이고 대마도를 이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세 개 지역으로 나눠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신라가 다스린 지역을 좌호가라, 중간 가운데를 이제 인이가라, 왼쪽을 계지가라라고 해서 백제가 다스린 지역이고 실제로 이 지역을 대마도를 역사 답사를 해보면 이 삼가라의 지명이 여전히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좌호라는 단어, 그다음에 인이라는 지역, 인이 버스, 인이항, 그다음에 계지라고 현지에서 말한다고 하는데 계지 이런 거를 통해서 분명히 고구려국 본기의 내용이 굉장히 사실과 가까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포함한 이 사국은 단군조선 북사만의 유민들이 남쪽으로 이주해서 세운 나라들이다. 바로 남사만의 후예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한국 배달 조선, 이 배달 신시시대부터 단군조선의 북사만에 이어서 남쪽으로 내려온 남사만, 마한 진한 변환에 이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이렇게 한국사는 유라시아 초원을 떠나 끊임없이 새로운 땅으로 이주한 우리 조상들의 개척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국은 특히나 고구려 백제는 단군조선이 지배했던 그 광활한 대륙을 회복을 했었고 우리도 그 광활한 대륙을 회복했던 고구려에 이어서 빠른 시기에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좀 희망을 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